민주당은 또 대선 불복론 뭐 이런 네. 것들도 가지고 서로 네.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이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대권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낙연 측의 지지자 32%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어디서 근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그 형수 욕설 나도 들어보면 아유. 유권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고 예. 어째서 그런 멘탈리티를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불복구 아니냐. 저는 서른 의원 그 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렇게 욕설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저거 한번 들어보면 밥을 못 먹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낙연 경선에서 당 경선에서 지지했다가 만약에 이낙연 떨어졌다고 해서 본선에서 이재명 쪽으로 다 갈까? 예. 저는 안 갈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서른 의원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 예. 이낙연이가 됐다 그러면은 이재명 측은 더 안 갈 것 같은데 거기도 반 정도는 거기도 안 가죠. 예, 거기도 완전히 성향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보면은 이재명이나 이낙연도 중도 확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야권한테는 아주 저런 기회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그렇죠. 깎아먹고 있는데 네. 어디든지 다 그런 거예요. 내부에서 붕괴돼 갖고 그렇죠. 뭔 일이 안 되는데 내부에 아니 고구려도 그 당나라도 쳐보시고 그렇게 센 나라가 영계섬은 자식들 쌓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뭐 끝나버린 대책이 없어. 거야. 나라를 갖다 바치니까. 예. 예? 아니 조선이 망한 것도 그거잖아요. 어느 정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고종 그 띨띨한 왕이 몇몇 이완용 같은 놈들하고 짜고 저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기 바쁘고 남의 나라 대사관에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부 단속이 중요한데 저는 어제 토론회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낙연이가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송강호는 지하에 살고 예. 이선민 배우는 이성균. 거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 부잣집 비 오면 홍수가 나면은 홍수를 감상하는 집까지 줘야 되냐. 비유는 참 좋았어요. 예. 예? 근데 이낙연 말이 저는 맞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게 딱 와닿지는 또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토론 6명이 일제히 기본소득 다 비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네. 그렇게 해갖고 이성균이 부자한테 네. 안 주면 부자가 세금을 내겠느냐. 네. 근데 부자가 아니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해서 네. 내는 것이지. 그렇죠. 부자가 내가 내기 싫다고 해서 안 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하대요. 이낙연 말이 맞아요. 예, 맞는데 맞는 이야기죠. 예. 어제 토론님과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기본소득을 때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들은 기본소득 홍보된 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본소득 네. 지금 그게 기본 TV 주택, 기본 금융 해가지고 기본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디테일한 거 잘 관심 없잖아요. 뭐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서 저 베네수엘라 같이 되든 관심 없고 돈 주는 거에도 관심 많은데 어제 기본소득, 기본 뭐 주택, 금융 해서 오히려 홍보된 측면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TV 토론도 이게 딜레마예요. 진짜 여러 번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도 이제 참기름처럼 싹싹 빠져나가는 기술만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상대방이 발차기 들어오면 싹싹 피해요. 옛날처럼 정면 승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그 논점을 정확히 모르겠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쓰는 수법이 있잖아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시청자들부터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하나.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쪽에서 상대가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없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정말 읽어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니까.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윤희숙이한테는 꼼짝없이 당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딱딱 지적해갖고 그렇죠. 그걸 반박을 하니까 그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반박하려면 공부 좀 하세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 당신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도 하나 주제를 갖고 해야겠어요. 예. 이재명이요 기본소득 갖고 1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다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이낙연이가 그 2등이면 1등을 향해서 치명적인 거 한 방은 날려야 되는데 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워낙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왔고 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수없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배움, 김무선 문제를 비롯해서 뭐 형수, 형님 얘기 또 뭐 어디 성남 FC 이야기 사실 그런 거 다 수사해 갖고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그렇죠. 다 지금 덮어놓고 다 있는 상태고 넘어갔죠. 네. 그런 얘기 하면은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이래 버리니까 네. 그래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 그 경기도 작전방 네. 그거 하나는 제대로 터뜨렸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얼른 바싹 몸을 숙이고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경기도 산하 뭐 다 알려진 직원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자기 캠프에서 늘 홍보팀장, SNS 팀장을 했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잡아떼기 뭐 이런 데는 아주 선수가 돼가지고 또 뒤집어 씌우기 뭐 이래 버리니까. 그것도 요 이재명 측 김용민 의원 이 사람은 최고위원이 그거가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뭐 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낙연에 대해서 또 뭐 30살쯤인가 김광석의 노래를 비유해 갖고 뭐 낙엽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참 그런 데다가 이낙연 부인 김숙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재임 중에 99종류의 막걸리 7,000병을 마셨다니까 아 그러면 매일 8병씩 마신 것 아니냐. 아 여러 명 식사하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막걸리 얼마 그러니까 자기 혼자 7,000병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늘 총리 공간에서 회식이라든가 그런 모임들이 쭉 있는데 그렇죠. 그게 막걸리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뭐 서민족이고 좋은 걸로 봐야죠. 네. 사실 더군다나 이낙연 총리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꿈이 있으니까 대선에 나간다는 그러니까 각계 사람들을 총리 그렇죠. 공간으로 초청해갖고 그런 만찬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이재명은 안 했겠어요? 경기도지사 똑같죠. 공간에서 공간에서. 더 많이 했겠죠? 예. 오히려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간이 지금 선거 캠프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지사 그만두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당의 최고위원이 선거 캠프에 가서 본업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당 업무도 많고 국회의원 본업도 많은데 캠프 가서 저런 거나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근데 큰일 났어요. 당직자들은 캠프로는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최고위원들이 어디 캠프 갔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것 저 같은데요.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안 되죠. 예. 당무가 많은 텐데 거기 가서 선거 캠프 가서 끼웃거리고 있어요. 그거는 정치인의 그 윤리 도덕성에 관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거를 이재명도 저런 사람 캠프로 받아들여서 이게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당 지도부는 엄격한 좀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 관리, 경선 그렇죠.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가 있으면 그게 이재명한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송 예. 대표 자꾸 그 송심 이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미도 네. 저 대깨문들 지지받았고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송영길 네. 다음에 2인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최고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재명 쪽으로 모든 것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참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이 민주당도 콩가루 지바인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한 그 돈 퍼주기 이거 되면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결단이 난다고 봐야죠. 거들난다고 봐야죠.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취약한데 거들난다고 봐야죠. 그냥 뭐 돈 퍼주고 자기는 손 탁탁 털고 나오면은 그거 누가 뒷감당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욕설 잘해도 대통령이 된다는 또 새로운 또 기록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
또 배우는 모양이거든요. 정세균 예. 후보는 김수희 씨인가? 예. 그래갖고 욕 연습을, 예, 욕 과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점잖은 게 안 되겠다. 욕도 좀 하고, 뭐 그냥 막말도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과외까지 받았다라고. 예, 그 화면은 재밌더라고요. 예. 둘이 앉아서 욕설에 대해서 옛날에 DJ 후원도 같이 하면서 예. 같이 했죠. 김수미 씨랑. 전북 사람입니다. 예, 전북 사람. 뭐 모양은 좋은데 정세균도 TV 토론회 하는 거 제일 낫더라고요. 점잖고 경제도 좀 알고 예. 제일 낫는데 문제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차라리 빨간 옷 입고 나오든지 예, 뭐 좀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도 말도 잘하고 하는데 노무현 적통, DJ 적통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분 꼰대다 이런 이미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돼버린 얘기 사실은 선거 전략에서도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후보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네.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괜찮으신 점잖고, 정치이고 또 이 경영 면에서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뭐 흠결이 없는 사람들인데 카리스마 부족 또 뭔가 그 정치적 히스토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 그렇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예, 원희룡도 참 평도 좋은 사람인데 제주도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하려면 자기 거 던져야 되거든요. 그 도지사를 너무 오래 그냥 했어요. 그리고 정세균도 너무 할 거 다 해먹었잖아요. 예, 그런 국회의장, 총리 다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너 다 하고 또 뭐 취직하냐? 대통령이 취직 자리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지율이 안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선 전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기표 씨. 네, 아주. 이분이 또 월남전에 참전을 해갖고 그동안 월남전 참전수당 월 30만 원을 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당신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전과가 한 4, 5번 되면서 한 1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민주화 시위하고 뭐 본인은 또 그 민주화 보상금 한 10억 되는 것도 안 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훈처에서 당신 전과에 있다고 2월부터 끊어버렸다네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도 안 하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보상금 받고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절대 국가로부터 보상금까지 거부한 사람인데 월남전은 참전한 사람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명예다. 그렇죠, 명예죠. 뭐 큰 돈도 아니고 월 30만 원씩이니까. 그렇죠. 여기도 뭐 가끔 나옵니다만 자기는 월 한 60만 원 갖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25평인가 뭐 아주 작은 소탈한 아파트에. 사람인데 저도 옛날에 방송 같이 하고 그 앞에서 방송사 앞에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맛있어 하면서 소주도 한잔 하자 그래서 한잔 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죠. 저런 순수한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예비 경선만 들어가서 하려도 그 참가비가 1억입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그 등록비가 1억이에요. 근데 이 장 후보 같은 사람들은 후보 또 아직 아니지만 장기표 씨 같은 분은 어디서 1억을 만들어내지네 참 깎아보기는 합니다. 여기 와서 또 걱정을 하던데요. 뭐 국민 모집을 좀 하든지 저런 분들은 참 훌륭한데 국민 지난번에도 모집한다고 돈이 1억이 들어오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좀 지난번에도 충분히 될 만한 사람인데 아직 일반인들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잘 모르는 거가 아닌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장기표 씨를 아는데 지금 새로운 뭐 그렇죠. 40대, 50대까지도 거의 모릅니다. 모르죠. 연세가 70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민주화 운동 진짜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운동권이 이런 분이에요. 선비죠, 선비. 지금 586 이 사람들은 친북 운동권들이고 학교 다닐 때 저 김일성 책 좀 보고 그 운동권 했다고 그 평생 우려먹는 놈들이에요.
그게 장기표 씨 같은 사람들이 반독재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그렇죠. 많이 평생을 받았죠. 고생한 거죠. 도망 다니고. 근데 5.18 유공자도 지금 비난하는 게 그때 5.18 때 광주도 안 가보고 5.18 유공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단도 공개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기표 같은 사람은 그 젊은 시절을 그 수배받고 감옥에서 고생했으면서도 정부로부터 그 보상금도 거부하고 평생을 꼿꼿하게 살으신 분인데 저런 사람한테 저 월남전 참전 수당 그게요 명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존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범죄도 무슨 부도덕한 무슨 그런 범죄가 아니고 예. 민주화 운동하다가 예. 반독재 운동하다가 저지른 그 범죄 행위를 가지고 안 준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 돈들 받고 지금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상받고 그러니까 보훈처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저기 지금 반 문재인 쪽 비판하니까 의도적으로 뺐을 그거지요, 수도 뭐. 있다. 뭐가 다른 게 그렇죠. 있겠어요. 아마 친 문재인 진영에 서서 했으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그랬겠죠. 참 치사하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때 훈장 받으셔서 정부에서 10만 원씩 주기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10만 원이 아니라 내 젊음을 보상받는다. 그렇죠.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장기표 저분이 저렇게 서운해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